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지난 시간에는 이 홈페이지 빌더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가입 후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선행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대시보드 화면인 관리자 페이지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메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고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물론 로그인 버튼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사이트 만들기를 하면 어차피 로그인 하라고 화면이 전환이 되니까 로그인을 이 버튼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이트 가입하기 전에는 여기에 사이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었지만,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사이트명과 URL 주소를 입력하면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로그아웃 버튼과 1대1 문의, 메시지, 계정관리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자, 여기는 본인의 인트로 페이지 화면 또는 메인 페이지 화면이 모니터 이미지 안에 이렇게 꽉 차게 보이게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명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날짜, 그리고 사이트 주소, URL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뷰 사이트라고 해서 본인의 현재까지 제작이 된 홈페이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뷰 사이트 버튼이고요. 에디트 사이트라고 해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디트 사이트 버튼,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1대1 문의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이트 업체의 담당자와 1대1로 문의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답변은 굳이 이메일로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답변은 언제든지 이 관리자 페이지 화면에 오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문의했던 내용과 동시에 그 아래에 답변 완료, 미답변 이런 식으로 버튼이 활성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살짝 내려와서 좌측에 보시면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은 프로필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 정보, 자, 이 계정 정보는 초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변경이 불가능한 그 계정 정보고요. 이름, 이메일 주소, 도메인 주소. 도메인 주소는 cms.creatorlink.net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추가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고요. 사진 정보, 로고나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정 이미지를 활용해서 로고 형태로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간략하게 홈페이지라든가 본인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 정보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하지는 않았고요. 활동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픽이라든가 웹 디자인 관련, 뮤직, 이런 아트 쪽 이런 분야로만 현재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모든 그 서비스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언제든지 이곳에 접속하신 다음에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변경하실 때는 현재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바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두 번에 걸쳐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서 이번에는 프로필 아래에 있는 사이트 방문자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계 분석도 제공을 해주는데,
뭐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대형 포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서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돼주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방문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노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전체 방문자 수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당일 그날 일주일 정도씩의 데이터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기간 설정을 통해서 한 번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유입 경로를 통해서 유입 경로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먼저 유입 순위라고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최대 1위부터 10위까지 유입 경로와 함께 순위를 보여지게 되고요. 그 아래 보면 유입 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입 로그는 첫 번째, 먼저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홈페이지의 내부 페이지 주소이고요. 내부 페이지 주소이고 외부에서 어떤 링크나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하면 이 골뱅이가 없이 URL 전체 주소, 유입 경로에 대한 전체 URL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 보시면 이번엔 사이트 통계 아래에 있는 사용 용량인데 기본적으로 200메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홈페이지 제작 빌더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100메가 내지 150메가, 200메가 정도 아마 300메가를 주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메가만 해도요 충분히 본인이 홈페이지를 10페이지, 12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사진이나 이미지들,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꾸미고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모자라지 않고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무슨 동영상들을 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큰 파일들을 더 많이 올린다든가 그러면 부족하겠죠. 어쨌든 아주 많은 용량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페이지를 제작을 한다는 것이 아니면 200메가면 충분하고 아마 남을 것이고요. 제가 지금 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등록해 놓은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고 거기에는 두 군데 유튜브를 비롯해서 비메오에서 동영상을 끌어와서 다이렉트로 업로드는 안되니까 끌어와서 연동시켜 놓은 것까지 다 해서 한 30메가도 못 쓴 것 같아요. 200메가 중에.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쭉 올라가 보면 사용 후기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공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면서 이 사이트에 대한 후기를 작성을 하시고 SNS로 하셔도 되고요. 뭐 블로그로 포스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작성하신 것들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URL 남기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벤트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URL 주소와 내용을 간략히 남겨주시면 자, 지금처럼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 대기인 거고요. 자, 지급 완료라고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200메가였던 것이 자, 지급 완료라고 딱 뜨고 나면 300메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300메가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벤트니까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전체 댓글 메시지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게시판에 글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숫자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어떤 뭐 특정 메시지가 몇 개가 있는지 댓글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각각을 클릭해 보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 내용들이 간략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 답변을 달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지 페이지 화면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모두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더 추가될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아마 디자인 관련이라든가 아트 또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템플릿들이 몇 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템플릿 더보기를 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홈페이지로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빔 페이지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세요. 자, 여기 이제 에디트 사이트. 만약에 여기에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그 템플릿에 적용되어 있는 그대로 이미지와 내용만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빔페이로 시작하시면 에디트 사이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에디트 사이트를 클릭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빔 페이지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빔 페이지로 만들기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제공되고 있는 이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건데 어차피 변경을 할 거고요. 위에 상단에 처음에 딱 접속하시면 이게 메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빔 페이지 시작하건 아니면 기존 템플릿 제공된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을 하던 그것을 이제 차차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메뉴들에 대한 기능과 간략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오늘 메뉴 설명을 한다고 보면 인트로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인트로 기능은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트로 기능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홈페이지에 메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어바웃, 뉴스, 블로그,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제외한 메인 홈페이지로 사용할 인트로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기능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꺼놓으면 돼요. 지금처럼 오프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활성화 시키시면 되는 것이고요. 활성화 시키게 되면 이건 이 페이지의 인트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포트폴리오라고 따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이렇게 나오죠. 메뉴들이 나오고 이 메뉴들은 추가 변경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삭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휘통 버튼이 있는데 이 휘통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 추가는 언제든지 메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메뉴명을 한글로 작성하시던 영문으로 작성하셔서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메뉴다. 내 메뉴명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메뉴명은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내용을 삭제를 하시고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블로그라고 되어 있죠. 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이 빌더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되겠죠. 보통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페이지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페이지에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블로그로 바로 연결되는 이동되는 그런 URL 주소를 전체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은 눈 모양의 아이콘인데 자, 이것은 한번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에서 안 보여지게 됩니다.
본인이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이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페이지다 그러면 꺼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밑에 블로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 간 이동은 워낙 이게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 메뉴를 먼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갖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 간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추가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메뉴가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빈 페이지가 같이 생성이 되고 그 메뉴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또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 메뉴 기능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메뉴에서 세부 메뉴라고 하죠. 세부 메뉴, 하부 카테고리. 이게 메인 카테고리라면, 각각의 메인 카테고리라면 그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페이지, 뉴스라고 했을 때 이 뉴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카테고리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메뉴를 추가를 해주시고 SNS라고 했습니다. 그럼 SNS 채널들 버튼이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클릭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메인 카테고리 메뉴명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원하는 곳에 가져가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뉴스라는 곳에 블로그 위에나 블로그 아래에 세부 카테고리로 넣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가져가신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끌어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아래 SNS라는 또 다른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메인 카테고리 메뉴로 꺼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 상단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는 하나의 세부 메뉴만 있습니다. 자, 메뉴 설정에 관계된 것들은 이게 모두 다니까 이게 어렵거나 복잡하고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이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이트 설정은 지난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가입 당시에 기본 설정에 들어가는 이름과 사이트 주소, 영문으로 세 글자 이상 작성했던 사이트 주소, 그리고 가입 당시 이메일, 이 세 가지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사이트 설정의 사이트 제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변경해 주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주 변경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 아래 보면 메타 태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 태그는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사항들과 같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후에 페이지가 제작이 다 되고 페이지에 대한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원페이지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PC에서는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이게 모바일 자동 반응형 홈페이지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페이지 스타일과 일반 모바일 홈페이지 보기로 제공이 되는데 일반 모바일 홈페이지 보기는 페이지가 전환이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 원페이지 스타일은 메뉴가 아무리 많이 있고 메뉴명을 클릭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페이지가 전환이 되고 넘어가는 거지만 방문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거나 위로 쭉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올려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각각의 실제로는 페이지가 다 개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페이지들이 있는데
모바일에서 이 원페이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전환을 무시하고 하나의 페이지에서 계속 스크롤을 내리거나 올리면서 볼 수 있는 것. 네, 단 PC에서는 홈페이지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페이지 전환으로. 자, 그리고 우클릭과 드래그 방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복사하기, 다운로드하기 뭐 이런 것들, 저장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해주는 거고요. 드래그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편집 화면이니까 당연히 드래그가 되는데 실제 페이지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텍스트가 됐건 이미지가 됐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 마우스와 드래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버튼입니다. 이건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꺼놓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쓰고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제공되는 기능이니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은 기본적으로 그 선택한 페이지, 빈 페이지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흰색 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거고요. 만약에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을 선택했다면 그 템플릿에 적용되어 있는 색상이나 혹은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의 맨 백사이드가 되겠죠. 백사이드에 색상을 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배경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폰트, 기본 폰트도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기본 폰트는 내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로라라는 폰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 홈페이지에 텍스트를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폰트를 기본 폰트로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색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페이지를 디자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 문구를 작성을 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기본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트 설정 끝났고요. 되돌리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Z를 이용을 해서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기를 좀 이용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컨트롤 Z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고요. 대신 이 되돌리기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1대1 문의가 있는데 1대1 문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와 고객들이 아닌 어떻게 되죠? 자, 대시보드 화면에서 1대1 문의하기 클릭했을 때와 동일한 담당자, 이 사이트의 담당자들에게 글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이드가 그래도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들보다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있고요. 말 그대로 현재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미리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이트 게시가 있고 이제 편집 끝내기가 있는데 편집 끝내기를 누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로그인하고 들어왔던 그 접속했을 때 대시보드인 관리자 페이지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요. 사이트 게시는 이 사이트를 게시를 한다고 해서 노출이 되진 않겠죠. 이 사이트 게시는 저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완료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저장 버튼이라고 해서 따로 없습니다. 저장 버튼이 없고요. 사이트 게시 버튼을 저장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사이트 게시 이거를 편집을 다 하고 나서도 사이트 게시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이트 게시를 눌러주면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한 번 더 팝업이 뜹니다. 게시 중이라고 나오다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현재 사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새롭게 윈도우가 뜨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윈도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기획을 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벌써 25분이 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25분이 넘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와 오늘 이 사이트 메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도구가 지금 있고요. 이 각각의 도구들에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쇼케이스 도구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